그 이제 김태훈 그 대전고검장 네. 이번에 그 부임하신 그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할 때에 예. 중앙지검 차장검사였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지휘를 했다. 예. 그 내용을 잘 알죠. 예. 그리고 제가 이분이 이제 검찰 내부에 SNS에 글 올린 내용 이 언론에 지금 어제 오늘 보도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법리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예. 이 형법 법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짤막하게 이제 이 잘못된 걸 올려놨던데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반을 한 거예요, 어제. 예. 우인성 판사는 그 대법원 판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이거 모르는 판사는 없어요. 예. 지난 70년간 이 대법원 판례가 유지가 돼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뭉개버렸어. 예. 그게 뭐냐? 그 대전고검장이 지적한 것이 자 공동정범이다. 그런데 어제 판결 내용이 김건희 피고인은 뭐 자기 계좌 내고 이 정도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뭘 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죄야 이렇게 됐잖아요. 네. 전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대법원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는 뭐냐? 보십시다. 절도범이다. 한 명은 망보고 한 명은 담 넘고 한 명은 금고 따기 전문이고 한 명은 또 그 차로 바깥에도 오토바이 대기하고 있고. 이제 분업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이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분업을 해서 나중에 잡히면 전부 다 공동 정범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요 오토바이나 뭐 망보는 사람은 나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을 해요. 절도범으로. 예. 이제 그게 대법원에서 그간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이런 경우를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 기능적으로 분업이 돼가지고 네, 예. 이 전체 범죄 행위를 각자가 다 지배하는 거다. 네. 각자가 다 정범이다 이거죠. 예. 공동정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이 범죄에 참여한다는 공동가공 의사, 이 주관적인 의사가 이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망보는 것만 해도 나는 망보는 분업 이러면은 공동가공 의사, 주관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는 공동가공 실행, 그거는 이제 분업 일부만 했다. 뭐 계좌를 주고 등등. 그러니까 딱 이 사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십 년간 확립된 대법원 판례예요. 작년에 지기현 판사가 70년간 확립된 날짜 계산을 아니야 시간 계산해서 풀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도 직권남용 범죄거든요. 네. 어제도 똑같은 그 불법, 그러니까 직권남용 행위를 이 점에서 또 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예. 또 그 김태원 고검장 또 지적한 것이 예. 어제 그 판결에 공소시효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11년, 12년, 만 2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주가 조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가 조작의 전체적인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입니다. 하나의 범죄입니다. 네. 그러면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이게 전체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이 전체가 끝난 2012년 연말에 끝났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10년이면 10년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앞단에 2010년도에 있었던 것도 다 처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니까. 예, 예. 그런데 어제는 그 포괄일죄 당연한 법리도 수십 년간, 70년간 확립된 법리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앞에 있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끊으면 이건 2010년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버릴 수 예,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못해. 이렇게 판결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70년간 확립된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예. 그다음에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검사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고 공익을 위해서 이 범죄자를 감옥소에 넣는 게 검사의 권한이죠. 네. 이러한 권리,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거죠.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법 조문에 보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어요. 왜? 100% 유죄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검사는 뭐 항소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무죄를 때렸으니까 의무 없이 항소까지 또 해야 돼. 예. 네. 제가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성 요건까지 채운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이런 것을 반드시 처벌을 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 정도로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이건 완전히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명백히 이것을 위반했다. 이런 사건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재판에 갔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으면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직권남용죄가 명백하다라는 거 하나. 그러나 이것은
판사의 재량적 재량이다. 행위가 충돌이 될 때는 그렇겠죠. 이것이 유불리면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불리할 경우에 피의자 편을 들어야 한다. 네. 그럼 본인도 올라가면 내가 피의자니까 동렬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의 충돌에서 나는 재량권 인정해 달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진관 판사님 같은 분한테 걸리면은 유죄가 나겠죠. 유죄고 실형이고 법정 구속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독일의 그 사례를 오면서 찾아보니까 네. 이제 독일은 법 왜곡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인데 판사가 이렇게 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하도록 한데 1년에 평균 한 5건 정도 판검사가 기소가 되고 네. 유죄 판결 나는 게 그 중에서 3건 내지는 4건이 유죄 판결이에요. 기소가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거의 난다. 예. 그런데 그만큼 엄격하게 기소를 하고 함부로 기소하지는 않고. 그 이야기는 결국 법왜곡죄라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실수 또는 의도적인 고의적인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에서는 그 판사의 어떤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수사하고 기소할 때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라. 네. 그런데 진짜로 명백하게 이 사람은 고의적이다. 그리고 명백하게 불법을 했다. 딱 어제 우인성 판결이거든요. 지기현. 그런 경우에 한해서 1년에 보니까 한 5건의 판검사들이 기소가 되더라.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기소하니까 거의 7, 80% 유죄 판결을 받더라 이거죠. 우인성 봐주려고 저렇게 재판한 거 맞습니까? 저는 100% 봐주려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네. 봅니다. 어제 이분의 얼굴 표정, 눈빛, 목소리, 그리고 낭독하는 태도, 그 판결문의 내용,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것은 완전히 고의적이다. 네. 오히려 지기현 판사는 여기에 비하면은 조금 봐줄 면이 있어요. 예. 뭐 피고인을 위해서 시간 계산으로 해줬다. 뭐 예. 법리적으로. 예. 뭐 명분이라도 있어요. 예. 여기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오늘도 많은 여러 분들이 이러저런 걸 지적하시던데 네. 뭐 우선 하나만 일단 지적하면 이제 어제 끝나고 재판 다 낭독하고 피고인이 그 김건희 일어나가지고 1년 8개월 하니까 김건희는 본인도 뻥쳤을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판사가 일어나서 김건희한테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걸 보고 저는 그런 판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 인사가 혹시 이제 방청석이나 국민들이 아닙니다. 생경계 되기 때문에 한 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아닙니다. 절대로. 판사가 형사재판으로 당신 유죄야 감옥서 하는데 그게 대놓고 인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우인성은 본인은 다른 재판에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작심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니고 어제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다가 일어서 가지고 피고인 김건희를 향해서 이렇게 약간 할까 말까 삐딱하게 해서 정확하게 90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본인 마음도 뭔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었지만 불안한. 우인성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당신 봐주고 싶어. 동정심이 일어. 쿠데타 합법이었는데 다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내란 아닌데 너 내란으로 몰리고 있으니 억울하지. 내가 좀 봐줄게. 이런 마음을 진짜 먹었을까요? 저는 판사가 예. 굉장히 또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그 우인성 판사도 뭐 저하고 동기인데 예.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고 프로 중에 프로거든요. 또 서울중앙지법의 엘리트 판사고 법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걸 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결론은 김건희를 왜 처벌을 해야 돼? 네. 라는 그 결론. 이 마음에 100%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러면 김건희를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왜 이렇게 이걸 내란이라고까지 또 하느냐. 저 극우들이 주장하는. 그래,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는 뭐 알겠어. 또 그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등 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 때문에 대통령 하지 마. 파면 헌법재판소가 또 확정했으니까. 그까지는 내 알겠어.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 무기징역 사형, 김건희도 등달아.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극우적. 그리고 판사들도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보였다라고 봅니다.